안녕하세요. 토토맘입니다. 2015년 5월 31일 도쿄역에서 사람 사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진짜 그 9시경에 모든 언론을 잠식했습니다. 아주 그냥 모든 언론의 뉴스가 그냥 빠바바바 하고 이 제목으로 터졌어요. JR 도쿄역 마르노우치 남쪽 출구 개찰구 부근의 코인 사물함에 미닫이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캐리어백에서 고령의 여성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자, 미닫이 상태로 방치되었다라는 건 문이 다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명 도쿄역 코인 사물함 내 사체 유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까지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입니다. 도쿄역이라는 대도시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당시에 그 수사에 임했던 수사원들의 그 방대함도 방대함이지만 그 경시청은 피해자의 신원은 곧 밝혀지고 범인도 밝혀질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히기는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 알아낸 것이 없어요. 아니 대체 왜?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역에서 사체가 발견된 꼴인데 이게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입니까? 그리고 또 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금방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나 할 수 있고 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까지 미해결 사건으로 된 게 더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게 사체가 유기된 장소가 무인의 코인 사물함이었던 것, 그리고 또 도쿄역이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전직 수사관계자는 설명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왜 금방 발견될 것 같고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수사관의 근거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본의 제일 큰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역에 그것도 코인을 넣지 않고 넣어둔 캐리어, 이게 삐죽이 문이 안 닫혔으니까 캐리어가 열려진 문으로 다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눈에도 엄청 잘 띄었을 것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방범 카메라, 이 방범 카메라 CCTV가 그 제일 먼저 그 안에서 발견이 됐었을 텐데 이 의문이 드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의문을 풀려면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해요. 사실 캐리어가 발견된 것은 사건 발각 시각보다 한 달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4월 26일 오전 9시 40분경이었어요.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온 시점이 5월 30일이었으니까 이게 한 달 이상 갭이 난다는 거죠. 마르노치젠 남쪽 출구의 코인 로커 안에 넣어져 있던 황색의 캐리어백을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이 코인 라커를 점검하고 있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동전을 넣어야만 잠기는 코인 로커에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로 그 안에 사체가 담긴 캐리어 가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가방을 일단 회수해서 역 구내에 있는 일시 보관소로 옮기게 됩니다. 물론 열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은 사체가 들어있었는지 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였겠죠. 통상 일본의 코인로커의 이용기간은 3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본에 놀러 가시면 뭐 역에다가 그 역 주변이나 이런 곳에 그 사물함에 일본은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으니까 넣어놓고 이동을 하시거나 관광을 하시거나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용 한도가 딱 기간이 3일입니다. 그 뒤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순서대로 물건을 락커에 넣고 돈을 넣은 뒤 열쇠로 잠그면 넣은 당사자가 아니면 3일간은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 없이 짐이 놓여있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이나 불법 투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내용물을 이 역 직원들이 꼭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사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달이 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이 내용물을 체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범인에게는 천운이 있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관소에서의 보관 기간도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영내에 분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보관소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물을 일단 확인 절차도 없이 한 달의 보관 기간이 지나서 그제서야 안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열게 됩니다.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걸 연 사람은 아마 기절초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들어있던 것이 여성의 사체였기 때문입니다. 키는 140cm 정도의 마른형, 추정 연령은 70세 정도의 고령 여성이 세로 73cm, 가로 53cm, 그리고 두께 27cm의 굉장히 낡은 캐리어백에 몸을 웅크린 상태로 밀어 넣어져 있었다고 해요. 시신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지만 이미 절반 가까이가 부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점. 시체가 부패하면 뭐 냄새가 막 진동을 했을 텐데 이게 보관소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방치당한 캐리어 아닙니까? 그 안에 사체가 들어있었고 그러면 뭐 3, 4일만 지나도 냄새가 났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한 달이나 방치했을까요? 라는 점입니다. 원래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독특하고 매우 강렬하다고 이 수사관들도 말을 하는데 그 냄새가 이 코에 묻으면 코 안을 막 비누를 넣고 막 씻어도 며칠 동안은 빠지지 않는다고들 해요. 그래서 되게 막 그냥 고생들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이 캐리어가 막 엄청나게 제대로 잘 밀폐가 돼 있었던 건지 밀봉을 엄청 잘했던 건지 또한 보관소가 어둡고 시원했었던 장소였었던지라 뭐 그랬었던 건지 여하튼 직원들은요 가방을 열기 그 직전까지도 전혀 냄새를 감지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검을 했을 텐데 부검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검 결과 시신의 살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외상은 없었지만 살인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부검 결과 칼에 찔리거나 맞거나 목이 졸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독극물에 의한 살해나 익사도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다만 입을 막거나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어서 질식시켰을 가능성이나 아사 가능성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인을 몰랐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노년의 여성은 언제 이 캐리어에 넣어졌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병중이었던 병자였었을까요? 수사관에 따르면 병자라서 누워 있었기만 했다면 그 욕창의 자국 등에서 알 수 있었겠지만 이미 시신이 많이 부패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그조차도 알 수 없었고 더군다나 많이 부패한 이 시신의 상태 때문에 지문 채취도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은 일부가 빠져 있었거나 틀리었던 치형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시 드는 의문점. 그러니까 가장 큰 수수께끼인데요. 그럼 범인은 대체 왜 이 동전 사물함에 열쇠를 잠그지 않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큰 수수께끼죠.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관들도 이 사건의 최대 미스테리가 거기다라고 말들 합니다. 범인이 허술했던 건지 아님 코인 라커를 잠그지 않았다면 바로 회수되는 줄 몰랐던 건지 이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일본에 그렇게 오래 살았었지만 이게 물건을 넣고 동전을 넣어서 잠그지 않으면 이게 저기로 간주해서 바로 물건이 회수되거나 보관함으로 다른 보관소로 이게 직원들이 빼내거나 하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걸 몰랐어서 그랬던 건지 거기에 의도가 뭔가 다른 의도가 또한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반대로 시신을 빨리 찾아주었으면 하는 건 아니었을까? 라고 보도하는 매체들도 있었어요.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게 도쿄역과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방범 카메라가 존재를 하죠. 그렇다는 건 더 빨리 잡힐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범인이라는 게 빨리 드러나 뭐 행적을 신속하게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범인은 빨리 잡히기를 원했던 거 아닌가라고 매스컴들은 보도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옆 분실사무소에 사건 발각까지 한 달 동안 캐리어가 방치된 것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되기가 더 어렵게 만들어진 꼬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발견되길 원했던 게 범인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한 달이나 보관소에 캐리어가 방치되어 있어서 사건이 꼬여버린 것이 범인에겐 천운이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캐리어의 시신이 발견된 순간 뭐 경찰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뭐 이유야 뻔했겠죠. 도쿄역과 그 주변에 수북히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 때문이었습니다. 수사원들은 그 영상에서 범인 특정은 시간 문제라고 자신만만해하며 수사를 신속하게 아주 방대한 인원을 투입해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사원들은 닥치는 대로 방범 카메라의 영상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사 개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수사원들은 패닉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어느 카메라에도 사건 당일의 영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달이나 지난 비디오 영상들은 이미 영상들끼리 덮어쓰기가 되어버린 뒤였다라는 거죠. 당시 선명한 영상이라면 잔존기간은 10일,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친 영상이라도 길어야 3주였다고 하네요. 그나마 도쿄역 인근 그 주변에 있는 그 빌딩들의 CCTV가 가장 오래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뭐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의 영상은 어느 방범 카메라의 비디오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수사원 중에는 아니 한 번 정도 덮어쓰기면 이게 포렌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뭐 재현할 수 있는 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방범 카메라는요, 한 번 덮어쓴 영상은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한 달 동안 최소 2번 이상 덮어쓴 영상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래서 범인을 특정하기는커녕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게 된 거죠. 더욱이 범인이 다시 돌아와서 코인 너커를 확인했는지조차 불분명한 거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후에야 부랴부랴 경찰 당국은 도쿄역 주변에서 사체가 유기된 시간대를 포함해 오가는 사람들에게 탐문 수사를 하고 제보를 요구하며 전단지를 돌리며 수사 방향을 탐문으로 바꿨어요. 그렇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게 사건과 연계되는 유력한 정보는 전혀 지금까지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었을까요? 캐리어 안에서는 검은색 이어폰과 사이타마현 내에 위치한 파친코점 수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이 수건을 토대로 파친코점 손님들을 중심으로 탐문을 벌였지만 캐리어 목격 정보도 수상한 인물 정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이 파친코점 손님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었겠죠? 그래서 사체의 나이로 보면 이 노령이기 때문에 이미 연금 수급자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 따라 그 파친코점을 중심으로 반경 7km 정도의 범위를 중심으로 행방불명자의 연금 수급자가 없는가? 그리고 또한 치형에 대해서도 사이타마현뿐만 아니라 도쿄와 사이타마현의 그 사이 연선에 있는 치과들을 모두 조사했대요. 그래서 피해자의 치형을 조회했지만 모두 해당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캐리어나 착용하고 있던 옷의 구입처를 조사했지만 이것 또한 전혀 알아낸 게 없다고 해요. 아유, 참 안타까운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실은 일본에는 이런 사체나 유골 유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때문이에요. 그럼 과연 그 범인의 동기도 연금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일본 내에서는 그 부모가 일본이 원래 장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이런 연금 수급하는 고령들이 많이 계시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도 또 꽤 많아요. 그래서 아주 고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부모의 연금을 계속해서 수급받기 위해서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아무데나 뭐 사체를 유기하거나 이런 걸 노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일본입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범인이 일본인이라고 하는 전제지만 아직 소재 불명 등의 신고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 사체의 노년의 여성이 받고 있던 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려고 한 가족이나 뭐 동거인 등이나 이러한 가족의 범행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농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실제로 노인들이 자연사로 죽었어도 소재지에 야산에 묻어버리거나 강이나 혹은 바다에 시신을 버려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국가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 연금, 또 각종 수당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노인수당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부당수급하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장수의 나라 일본에서 100살 넘게 살고 있는 노인들의 실태 조사를 하면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가족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연금 등을 받고 있던 것이 탄로가 난 그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아니 뭐 상당히 가능성이 큰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본다고 해도 또다시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자연사를 했으면 앞서 말한 부정수급자들 대다수가 대부분 그렇게 뭐 오랜 시간 안 들키고 부정수급을 했던 방법대로 뭐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우리나라보다 아날로그적인 공공 시스템 때문에 이게 조회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그나마 아주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거나 뭐 냄새가 나지 않게 뭔가를 처리하는 편이 훨씬 더 발견될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니었겠어요? 뭐 장례를 할 수가 없다고 해도 왜 발견되기 쉬운, 그것도 뭐 일본에서 제일 큰 역인 도쿄역에 거기다가 떡하니 코인 사물함에 돈도 안 놓고 가방 다 보이게 열어놓고, 이게 연금 부정 수급이 목표로 이렇게 사채유기를 한다고 하면 이 최악의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여기에 양면이 또 존재한다고 해요, 수사관들은. 그래서 살인 쪽으로 수사관들이 진행을 한다고도, 그래서 다음에는 살인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서 수사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범인은 그러니까 일부러 캐리어에 사체를 넣어서 도쿄역까지 이동시킨 거, 이것 때문에 살인이 더 농후하다라는 의심을 수사관들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해는 했지만 시체 처리가 곤란해서 도쿄역의 코인러커에 유기했다. 근데 처음에 설명했듯이 코인러커에는 돈을 넣어야 문을 잠글 수 있는데 그냥 문을 안 잠그고 캐리어만 넣어두고 도망간 범인인 걸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의문이 들죠. 뭐 잠글 돈이 없었나? 이런 뭐 의문점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아니 코인로커에 넣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동을 했었을까요? 이 도쿄역까지. 뭐 전철이나 다른 대중교통도 교통비가 들어야만 도쿄역으로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자차를 이용했어도 이 그냥 뭐 공짜로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문이 차례차례 생겼었다고 역시나 당시 수사관들도 말을 합니다. 진짜 애당초 범인은 왜 그렇다면 도쿄역에 시신을 유기한 것일까?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도쿄역은 유고를 유기하는 경우가 다른 역보다 매우 많다고 수사관들이 설명을 합니다. 수사관들이 파악하는 것만 1년에 3건 정도가 발생하는 해도 빈번히 있었다고 해요. 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수급이 목표면 도쿄역은 너무나 잘 눈에 띄기에 최악의 장소인 라는 거는
맞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또 도쿄역이 일본의 현관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수사관들은 말들을 합니다. 왜냐면 또 반대로 아까 양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쿄역은 한국의 서울역처럼 완전히 도쿄의 센터역이잖아요. 뭐 여기에는 그러니까 전철, 신칸센, 지하철, 버스역, 뭐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들이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역에서 반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쿄역으로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랑 딱히 연관이 안 돼 있어도 서울역 그냥 하면 제일 큰 역, 그리고 또 그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기 서울역이잖아요. 그거 서울역과 특별히 인연이 없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신주쿠나 시부야나 이랬던 역이라면 그 주변에 그 범인이 어떠한 인연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들이고, 하지만 도쿄역은 별개라는 거죠. 반대로 일종의 대표성을 띈 역이 역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어쩌면 지방에서 시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반해 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니면 뭐 여행 도중에 죽은 여행자였을지도 모르고, 또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듯 도쿄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 범위가 계속 넓어지기만 하고 좁혀지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다고 전 수사관들은 회상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로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든 채 뭐 오래 걷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뭐 도쿄역에 접근하기 쉬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범행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수사관들은 당시에 개인적인 그런 소견들을 남겼어요. 당시 수사본부는 2015년 10월부터 피해자를 아는 사람의 연락을 위해 시신 얼굴을 보고 난 사진을 막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이거를 널리 막 그냥 배포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시신 데이터를 토대로 두개골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수지로 살을 붙여 얼굴을 재현하는 보관을 한 것이에요. 이 사진을 이용해서 제보를 받기 위해서 포스터와 전단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는 도쿄역 주변뿐만이 아니라 사체와 함께 발견된 사이타마 파친코점의 수건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파친코점 주변에 있는 사이타마시의 반상회 회란판에도 돌렸다고 하고, 그쪽 주변에 무슨 뭐 시役소 무슨 뭐 아까 구청 뭐 이런 것들에도 다 그냥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해결로 연결될 수 있는 뭐 단서나 정보는 지금까지도 전혀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체유기 사건의 공소시효는요 3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5년이면 벌써 뭐 9년? 9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체유기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살인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경시청이 살인사건으로서의 공소시효를 붙잡아 놓고 현재에도 살인사건으로서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네요.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날들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